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하는 자식도 유류분 줘야 하나요?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도 돈을 받아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새롭게 개정된 유류분 제도로 이제 이런 자식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유류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가족분, 법률 용어로는 재산을 상속시켰다는 의미에서 피상속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의 증여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다 줘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이 부족하거나 아예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아간 자에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나에게 권리가 있으니 반환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줘버렸더라도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그 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원래의 상속분의 2분의 1이,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원래의 상속분의 2분의 1이,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조금 다르게 원래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분 중 이 비율만큼은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다 가져가도 내 유류분이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는데요. 2024년에 형제, 자매 유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제, 자매 유류분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도 이때 위헌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규정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제도 개선 논의를 반영해서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개정안이 2026년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인의 자격에 관한 상속권 상실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민법 제1004조의 2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려서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도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로 한정하던 것을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그 자녀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 그 자녀에게는 당연히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여 상속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원래 상속 재산을 일반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를 간호하고 재산 관리까지 도맡아온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그 보상으로 해당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겼더라도 기존 제도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리 특별히 기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유류분 규정이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에 단서를 추가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 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금액이 크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있어서 원물 반환의 원칙에서 가액 반환으로의 변경입니다. 현행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민법 규정인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문구 때문에 원칙은 원물 반환, 즉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반환 청구권자와 반환 의무자의 의사가 가액 반환으로 일치하는 경우 등에만 가액 반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원물 반환의 취지에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만큼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불편한 공유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공유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장남이 상속받았는데 차남이 자신의 유류분인 4분의 1 지분의 반환 및 이전을 청구하면 기존 방식에서
대해서는 차남 이 건물 지분을 일부 이전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원치 않는 공유관계가 생기고 결국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민법은 이런 불편한 공유관계가 발생되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아니라 유류분권자가 반환 의무자에게 부족한 유류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원물 반환의 취지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시면 안 되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만큼의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이제는 돈으로 종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개정민법의 유류분에 관한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정민법의 부칙에 의하면 기여 상속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즉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자 범위 확대 조항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가액 반환에 관한 조항은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여 상속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은 개정민법 시행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시작된 상속의 경우도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정법원의 관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 관할 분류상으로는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내실 때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민사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그 기간만큼 재판기간이 무의미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